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치 위클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 K리치 위클리 올리고 나서 여러가지 댓글로 주신 의견들 봤는데, 일단 조금씩 반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질 문제는 사실 좀 개선을 해보려고 하지만 여러가지 좀 제한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전문적인 녹음실 쓰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K리치 위클리 관련해서는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거시경제인 부분보다는 이제 리츠에 좀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반영해서 조금씩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3.76% 기록했습니다. 한 주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고요.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JR 글로벌 리츠 디폴트 4월달이었죠. 사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상승세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5.10%를 기록했고요. 전반적으로 정시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리츠는 또 상장 지수를 펀드를 통한 자금 유입이 이어지면서 상당히 또 방어주적인 매력을 뽐내는 그런 한 주였고요. 정책적으로도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정부가 2026 세제 개편을 통해서 상장 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개선했는데요. 또 이 관련해서는 후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별 리츠별로 보면 최근 프랑스 아마존 물류센터 매각 계획을 밝힌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큰 폭으로 올랐고, 세미콜론 물레 매각 이후 배당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D&D 플랫폼 리츠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시경제 지표는 미국의 고용 지표인데요. 7월달 미국 비농업 일자리가 발표됐는데 전월 대비해서 23,000명 감소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83,000명 층가에 크게 못 미친 수치고요. 직전월인 6월과 그리고 5월달 고용 증가폭도 상당히 하향 조정되면서 고용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되살아나고 있고, 반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7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는 전체 21개 리츠 중 17개 리츠가 상승하고 4개 리츠가 하락했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리츠가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이고 한 주 동안 29.99% 올랐습니다. 전주에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프랑스 아마존 물류센터 매각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요. 그리고 D&D 플랫폼 리츠가 9.26% 올라서 두 번째 상승폭이 컸는데, D&D 플랫폼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일에 진행된 IR 행사에서 이제 세미콜론 물레 매각에 따른 특별 배당금 지급 계획과 향후 주당 배당금 DPS 상향 조정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2026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이제 정부가 공모 상장 리츠와 공모 부동산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개편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이제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기존의 상장 리츠가 받고 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한 이제 요건도 완화하고 또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는데요. 일단은 기존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3년간 의무 보유를 해야 했었는데, 그리고 투자자가 직접 접근사에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서 3년 의무 보유 요건이 사라졌고, 또 증권사에 이제 분리과세 특례가 자동 적용되는 전용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해당 계좌 내 배당소득에 특례가 자동 적용되는 구조로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아울러 기존엔 투자 후 3년 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됐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투자 후 3년이 지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과세 특례 적용 기한도 기존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분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분으로 3년 연장됐고요. 다만 그간 리츠 업계가 요구해왔던 투자 금액 5천만 원 한도 폐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5천만 원을 초과해서 투자하는 리츠 투자 비율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아울러 해외 부동산 투자하는 리츠나 펀드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무래도 최근 JR 글로벌 리츠 사태 여파 등으로 인해서 해외 자산에 대한 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인 것으로 풀이되고요. 이번에 개정된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부터 적용되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 투자분은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받거나 새로 정용 계좌에 가입해서 개정 규정을 적용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주 JR 글로벌 리츠 소액주주연대가 추천한 이사 후보 2명이 임시주주 총회를 통해서 이사회에 진입했습니다. JR 글로벌 리츠는 지난 4일에 임시주총을 열고 이제 기타 비상무 이사 선임의 건을 표결에 붙였고, 조효성 그리고 이승규 후보 선임안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지지를 확보해서 가결됐습니다. 조효성 신임 기타 비상무 이사 같은 경우에는 K루멘 파트너스 경영자문 고문으로 있고, 과거에 우리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장과 미래세증권 IB3 본부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규 이사는 현재 법무법인 YK 전문위원이고, 이전에 마산 세관관장과 제주 세관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두 이사의 임기는 각 3년입니다. 반면에 주주연대 대표인 김현욱 후보 선임안은 부결됐습니다. 어쨌든 이 소액주주연대가 제안한 2명이 이사회에 진입하면서 소액주주들이 주도했던 지배구조 개편 요구가 어느 정도 관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IR이 있었던 2개 리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화리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번 IR에서 크게 보면 최근 임대 안정성 확보와 조달금리 인하를 바탕으로 한 운영 개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2028년부터 이제 DPS 상향 가능성, 그리고 향후 공정가치평가제도 도입, 마지막으로 우선주 투자 계획,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단 하나그룹 임대차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이번에 이제 IR에 참석한 이제 양지훈 하나자산운용 리츠 투자팀장이 얘기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그룹은 성장하는 기업으로 인력이 확대되고 있고, 이를 감안하면 하나그룹 본사를 보유하고 있는 하나리츠 임대 안정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실제 지난 4월 달에 장교동 하나빌딩의 임대료 협상이 완료됐는데, 전체 포트폴리오의 평균 임대료가 약 4.6%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는 임대료 인상이고요. 그리고 조달금리 하락과 대출 구조 다각화를 통해서 비용 안정화도 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022년 최초 자산 편입 당시에 이제 전체 자산의 차입금 금리가 올인 코스트 기준으로 5.83% 수준이었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대규모 리파이낸싱을 완료하면서 현재 평균 조달 금리가 약 4%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이 같은 운영 성과 개선을 바탕으로 배당금을 조기에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2030년까지 연간 270원의 배당을 약속했지만, 현재와 같은 환경이 유지된다면 2028년부터는 초과 배당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가법을 적용하다 보니 재무제표에 그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는 한계가 있고, 향후 공정가치평가제도를 도입해서 투자자들에게 보다 시장 가치를 반영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정가치평가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하나리츠 자산가치는 현재 1조 8,184억 원 수준에서 2조 1,170억 원으로 16%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수익성 개선과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서 우선주 투자 계획도 밝혔는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여유현금을 활용해서 COC 6% 이상인 오피스, 호텔, 물류센터, 데이터센터에 건당 100억에서 200억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며, 고자산에 대한 투자 시 우선 매수권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D&D 플랫폼 리츠도 IR에 참석을 했죠. 이제 D&D 플랫폼 리츠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매각이 지난달에 완료된 세미콜론 물레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고, 일단 이번에 매각하면서 제 13기 이제 주당 배당금을 특별 배당금 포함해서 210원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세미콜론 물레 매각 후 회수한 원본 2,130억 원을 활용해서 세미콜론 수송 지분 565억 원을 추가로 매입하고, 그리고 오는 9월과 11월에 만기에 도래하는 모리츠 사채 1,000억 원을 전액 상환하겠다. 그리고 자리채 LTV를 낮추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해 리츠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아울러 일본 아마존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7월이 펀드 만기라 지금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를 통해서 캐피탈 리사이클링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울러 15기부터는 주당 배당금이 성장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